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님이랑 방송을 몇 번 같이 해보셨다고. 사람들한테는 이준석 땅 대표인데 나한테 준석이 형이거든요. 예. 번호 있어요? 번호 있지. 아. 근데 안 받아. 왠지 번호를 다시 한번 바꾼 것 같아. 형도 전화해도 안 받잖아. 5번 전화했는데 한 번씩 받고 짜증나게.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잠깐, 준석 형. 카톡 프사 뭐예요? 카톡 프사 좀 보여줘. 카톡 푸사 이거지. 아, 너무 정치인이잖아. 예. 아, 저 뒤에 택시를 했었잖아 한때. 아, 이것도 정치인이잖아. 택시. 번호 있자 여기. 아, 예, 보여주지 마요. 번호는 당연히 보여주면 안 되지. 아니 이거야. 하여튼 준석이 형이랑 예. 제가 맨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네. 제가 TV조선에서 네. 내한 견문록이라는 방송을 했어요. 13년, 14년에. 거기서 이제 간족들을 하고 있었어요. 강적들. 네. 정치, 뭐 경제 토크쇼. 그래서 저는 TV조선에 가니까 맨날 그 방송도 보게 되고 네. 몇 번 분장실에서 보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분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그 나라. 그렇죠. 네. 형도 토사이어티 게임 나. 아직 그 얘기 아니야. 아, 예.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는 연락이 왔어요. TVN에서 알파고시 소사이티 게임 출연해 주실 수가 있나요? 아, 그 전에 저도 갔구나. 무조건 나오죠라고 네. 하고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는 뒷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그래서 소사이티 게임 시즌 1 봤어요. 그러면 정종현 PD를 알게 됐고 정종현 PD의 작품이니까 그러면 전에 있는 것들 다 봐야 된다고 해서 지니어스 시리 다 봤어요. 그럼 거기서 준석이 형이 나오잖아요. 시즌 1하고 그렇죠. 시즌 4인가? 예. 예, 거기 나오시니까 그걸 보고 이미 준석이 형의 성격이라든가 다 두뇌 구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진짜 준석이 형이 나올 거라는 예상 하나도 없이 소사이티 게임을 갔는데 예. 가봤더니 거기 계신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놀랬어요. 근데 다음에 거기서 같이 촬영했는데 물론 우리 같은 팀이 아니었어요. 형이 넙던 나는 마동이었고 이제 방송이 끝날 때쯤 이제 같이 몇 번 만나잖아요. 이 소사이티 게임 애들끼리. 불이처럼. 뒷부리쇼 많이 만났고 다음에는 또 사석끼리도 많이 만났고 준석이 형님 몇 번 우리한테 야 등산하자고 해서 우리 등산 진짜 등산했어요 준석이 형이. 아니, 왜그 하퍼도 나오고 춤에 그렇게 아저씨 같아요? 몰라요. 본인한테 물어봐요. 본인은 만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물어봐? 아. 당대표를 이제 못 만나지. 언젠가 여기에 초대하겠습니다. 낯선 한국인. 자 다음에는 몇 번 형하고 나는 단둘이 만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나의 사무실이 강화문에 있었고 오피시아 빌딩에 있었고 형도 제너레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점심 때는 자주 만났고 밥을 먹고 그런 식으로 친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형이 완전히 정치에 빠지면서 카톡을 안 보기가 시작했고 저는 몇 번 협박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나 기사 쓸 거예요. 형에 대해서 나쁜 기사. 그때쯤에 해신이 나오더라고요. 정치에 빠지면 카톡을 안 본다? 아니, 형 그럼 항상 뭐 공천 받았어요? 왜 카톡을 잘 안 보는데? 아니 6시간에 왜 하나씩 읽어요? 아니 나의 네? 카톡은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형이랑 사이가 좀 어느 정도 좋았을 때가 있었다. 자 네. 내가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거든요. 뭔 예언이요? 내 형한테 얘기했어요. 형 파파이치 나와오세요. 김어준 하는 거요? 아 그래 그 뉴스공장 알지? 알죠. 예전에는 그거 파파이치였어요. 네, 알아요. 파파이스 한번 나와주세요 했는데 야 알파고 나 어떻게 가서 신청을 해 나오게 해주라. 사람들 초대하면 가지요 뭐. 근데 너 이 질문 왜 했어? 형하고 김어준 씨가 같은 방송에 나와서 좀 이렇게 대화가 나와야지 형을 스타라 만들 거예요 그거. 알파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제가 그 말을 하고 신기하게도 김어준 선배가 뉴스 공장 하기 전에 SBS에서 흑과대 블랙하우스를 하게 됐어요. 네. 거기에 첫 출연자예요. 그 첫 해. 아, 형이요? 예, 쿠르드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뒷부리를 했죠. 그때 저는 또 김호준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한번 준석 형을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왜 불러? 뭐 무슨 뭔가 이슈가 있어야지 불러주지 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냐? 아 왜냐면 아무리 봐도 그쪽 보스 계열에서는 준석 형 같은 특이한 사람이 없어요. 한번 불러주시면 왠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아니야 무슨 화제가 있어야지 불러주지 왜 이렇게 하셨거든요. 나는 그때 그 예언을 했어요. 선배님이 언젠가 준석 형을 부를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거다. 있겠죠 뭐 따릉이 타거나. 근데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2017년이었어요. 네. 4년 전이지. 네. 그날에 오면 준석이 형이 완전히 그 한국 정치판을 뒤집을 만한 뭔가 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봐봐요. 형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용기도 없는데 한국의 제일 큰 두 번째 당이자 첫째 당 왜냐면 건국당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라인을 결합하고 생긴 당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당의 정당 당 대표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나왔어요 뉴스 공장에? 나왔지. 그 당 대표 되기 전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윤석열 전
정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도 좀 살짝 예리하게 던져보니까 좀 약간 예쁜 재미있는 그림이 나왔었지.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국민의힘당을 좋아하시는 아저씨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이준석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야 어진이랑 가서 그렇게 말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 잘 됐어 이런 거예요. 잘했다. 네, 너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 뉴스공장은 보지 않았는데 일단 국민의힘 정도 거대한 당의 당 대표를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 뽑은 거는 일종의 당 자체에서의 하나의 액션이잖아요. 근데 땅이 뽑은 거 아니에요? 비율을 봤어요?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비율을 봤을 땐 나경원 의원이 1등이에요. 여론이 70%니까 이 형이 여론 비율 가지고 먹어서 당 대표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땅 표로만 갔었으면 이 형이 당 대표 못 돼요. 여론으로 이겼어요. 어쨌든 여론에 이거를 특히 20대 남자들이 많이 지지한단 말이에요. 20, 30대 남자들. 정치적으로 소외됐던 20, 30대 남성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나 해서 저는 20, 30대 남자로서 물론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나타났게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질문할게. 다음 총선 때는 네. 이제 당 대표가 그분이니까 네. 비례대표는 국민의힘당 찍을 거예요? 그때가 야 이게 언제죠 총선이? 몰라. 형도 결론적으로 몰라요? 형 정치병이지. 진짜로 막 정신적으로 엄청 관심 있지 않았어요. 20, 30대 남자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없었는데 이준석 현상 때문에 정치에 관심 갖게 됐다. 조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자, 내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준석이 형을 관련된 논평들이나 아니면 평가들 보면 20대 30대 남자 젠더 이슈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그 잘못된 평가이라고 보거든요. 20대 30대 남자 젠더 이슈가 아니야. 내 보기에는 준석이 형의 그 말투 내용 그리고 자꾸 거론하는 정치적 아이템들을 보니까 젠더 문제가 아니에요. 젠더 문제가 더 넘어간 하나의 현상을 지금 끌고 가요. 이거 무슨 현상이 있냐면 냉전 시기가 끝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좌우 진보 보수 이념이 이제 깨지기가 시작했어요. 이미 딴 나라들에서 어느 정도 깨졌는데 아직도 안 깨진 나라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유럽에서는 해적당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해적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터넷 공유화 돼야 된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정치 정당이 됐어요. 해적 뭐 파이럿 파티. 아 인터넷 해적 야 파이럿백 이런 느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들에서는 강력한 정당이 됐어요.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에 있는 해적당이 지금 거기 있는 두 번째가 세 번째 제일 큰 정당이에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뭐 카피라이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냥 영화 같은 거 공짜로 인터넷에 풀어도 말 안 한다 그런 당이에요? 각 나라마다 또 해적당들이 원하는 거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무슨 이념 아니니까. 일본에 있는 해적당은 뭐 원피스를 찾아 나가나요? 야 모르겠어. 이거 봐야 돼. 이상한 개그를 치지 마. 원피스 몰라요? 원피스 그냥 옷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정치자분들 이걸 이해하시는 사람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 원피스 뭐야? 많아 일본 만화. 그래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건 아니고 우리 나이 때 한국 남자면은 웬만하면 다 안다. 90% 이상. 하여튼 넘어갑시다. 네. 각 나라마다 이렇게 좌우 진보 보수를 넘어간 또 다른 정치적인 요구들이 있는 집단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준석이랑 만나면 이거 보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인식이라든가 뭐 봤을 때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그냥 이념 없는 역사를 자연인이다. 역사를 자기네 나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뭐 예를 들어 봐봐.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아니지? 하야 탄핵. 야 봐봐. 준석이 형이 태국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 이 말 하는 사람이야. 그걸 왜 태국에 가서 얘기해요? 태국 아니고 대구. 대구. 네 알겠습니다. 보수 지방이 제일 강력한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으로서 보수 정당 안에 있긴 하지만 이분의 갖고 있는 정치적 아이디어가 한국에 있는 이 정치판의 다음 판에서 형성될 만한 정치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보수 정당 안에 있긴 하지만 다음 판에서
예. next level 예. 광야를 지금 지나. 현재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정치 패러디엄은 언젠가 완전히 깨질 거예요. 예, 그래서 형이 지금부터 자기 밴덤 캐칭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이준석 형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유치하게 입고 뭐 언론에 나왔는데 이걸 해서 젊은 세대의 인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를 내면해야 돼요. 준석이 형이랑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준석이 형이 자꾸 뭐라는지 알아요? 핸드폰에서 커뮤니티들 있잖아. DC라든가 맨날 확인해요. 무슨 대화가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맨날 봐요. 너는 정치인 아니야. 이거 정치인 하면야지 의미가 있어. 저는 재밌어서 보는데. 아니, 그 형이 정치인으로서 보고 있어요.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저 지금 여기서 준석이 형 실드를 지고 싶진 않아요. 또 어디 가서 이상한 비입시입 같은 말들을 하면 사람들 이 영상 밑에 와서 욕을 할지도 모르긴 한데 욕하는 게 좋은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상 참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뜬다. 저는 노이즈 마케팅 하고 싶진 않아요. 노이즈가 아니잖아요. 네. 못할 말 했어? 하여튼 다시 결론을 맺자면 준석이 형이 20대 30대 남자 젠더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음 세대 젊은 세대 그거 아니고 네. 제 보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깨지기가 시작한 한국에 있는 이 정치 패러다임 속에서 이미 다음에 생길 정치 패러다임에서 자기 밴덤 계층을 만들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형은 다음 총선 때 비례대표 국민의힘 찍을 거예요? 준석형이랑 친해서? 몰라요. 왜 또 모르는? 저는 투표를 너무 다양하게 했거든요. 이때까지 다 줬어. 정의당도 했고 그때 새누리당이었는데 새누리당도 했고 민주당도 했어. 저는 뭐 비례대표 받아 공천 받으려 그래요? 아니 왜 하나씩 발을 걸치는 거야? 나한테 다 연락도 오기도 했는데 저는 다 거절했어요. 왜냐면 나는 공천 준다 그랬어요? 어디서? 어디서? 이거 말할 수 말했어. 예. 그렇죠. 진짜로? 예, 진짜 왔어. 몇 번? 예? 몇 번? 아니 이제 얘기했어요. 그 다문화 대표로서. 아 진짜? 네. 근데 그 사람들 지킬 수 있게끔 표를 주자. 적어도 아니 10 아니면 10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국회의원 되실 수도 있었겠네. 아니 나는 어떤 정당 이름으로 국회의원 되는 거 싫지. 아. 왜냐면 월급 1,000만 원도 싫어요? 관용차 나오고? 그랬어? 천만 원이었어? 월급 야 그때 얘기해줘야지. 얼마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잡코리아에 떠 있으면 바로 지원했을 거면서요. 아. 대한민국 국회의원 월급 1,000만 원. 나는 나의 연필을 팔았어야 됐는데. 형 국회의원 되면 모든 자리에 모임에 가면은 국회의원이라고 다 의전해주고 상석에 앉을 수 있는데. 하여튼 형 가구 잡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나의 연필을 누구한테 팔고 싶진 않았습니다. 기자 정신? 기자 기자 정신이 남아있다. 오케이 좋아요. 이거 멋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밤보레미안 사는데 꼭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 거기서 그 찌질이로 살고 있어요. 나는 밤보레미안 내가 지하 주차장에다가 단칸방 줘도 밤보레미안 사야겠다 나는. 1층에 분수를 봐봐요. 세상에. 나는 그 람보르기니들 옆에다가 나의 꾸질꾸질한 기아 소울로 그게 더 있어 보이는 거라고요. 봐봐요. 예? 오렌 버핏이 비트린가 타고 다니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야. 선택인 척하면 되지. 나는 그런 연기를 못 합니다. 형이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